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계속 생각을 한 게 최소 침습적 치료. 그렇다면 홀랩 수술이나 전립선 절제술이 만능일까요?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여기 계시는 우리 문기혁 선생님과 함께 홀랩 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퍼펙트 비뇨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홀랩 수술을 제일 많이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홀랩 수술만 하는 건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의 다양한 치료, 다른 내시경 시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홀랩 수술 말씀을 많이 드려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유로리프트와 리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술 방법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리줌이 좋은지 유로리프트가 좋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립선 비대증은 비대해진 전립선이 방광 출구를 막아서 다양한 배뇨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니까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해서 폐색을 해결을 해주는 게 근본적인 치료겠죠. 보여드렸던 영상이긴 한데요. 82세 남자 환자 51.9g, 52g. 그런데도 폐색은 한 이 정도 보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비대 조직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출구가 방광이 소변이 나오는 공간이 이렇게 넓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홀랩 수술은 전립선의 비대된 조직만 제거해서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소변이 나가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이런 상태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술법이 홀랩 수술과 경뇨도 전립선 절제술, TURP라고 알려진 이 두 가지인데요. 그렇다면 홀랩 수술이나 전립선 절제술이 만능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마취가 필요하고 짧더라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계도 좋아지고 수술 기법도 좋아져서 출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출혈 위험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퇴원 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지연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시되 무리하지는 마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마취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한 5가지 정도 때문에 홀랩 수술이나 전립선 절제술을 약간 주저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계속 생각을 한 게 최소 침습적 치료라는 겁니다. 몸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병원에 오래 머무를 필요 없이 간단한 처치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하지만 효과는 좀 좋게, 그런 치료법들이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고 다양한 여러 질환에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의 최소 침습적 치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고장난 수도관이 있다면 수도관을 완전히 드러내서 새 걸로 바꾼다. 이게 이제 홀랩 수술이나 전립선 절제술 같은 본격적인 수술일 거고, 최소 침습적 치료는 어떻게 그 고장난 부분만 찾아내서 살짝 수선해서 쓸 수 있게 고쳐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전립선 비대증의 최소 침습적 치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과 리줌인데요. 홀랩 수술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홀랩 수술은 막고 있는 얘를 완전히 뿅 제거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드는 게 홀랩 수술이라면, 전립선 결찰술은 얘를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실로 이렇게 밀어서 통로를 만드는 거고, 리줌 수술은 얘한테 수증기를 주입해서 얘를 쪼그라뜨려서 통로를 확보하는 게 리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소 침습적 치료는 몸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와 회복이 빠르지만 수술보다 효과는 다소 조금 낮을 수밖에 없고 재발률도 살짝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마취와 수술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없죠. 그런데 이런 최소 침습적이라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은 2가지밖에 없었어요. 개복수술이나 경뇨도 전립선 절제술. 80년대부터 약물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전립선 절제술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립선 절제술은 내시경을 갖고 하는 수술이니까 개복수술보다는 침습적이지 않지만 약물 치료보다는 침습적이죠. 요즘은 개복수술은 잘 안 하니까 경뇨도 전립선 절제술은 굉장히 안전해졌습니다. 요즘엔 출혈도 별로 없고 재공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최근에 교과서적인 표준 치료라고 하면 경뇨도 전립선 절제술, 홀랩 수술, 그리고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다빈치 로봇 수술, 이 3가지가 표준 치료,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소 침습적 치료라고 하면
리줌과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 워터젯이 자꾸 최소 침습적 치료 이쪽으로 자꾸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워터젯은 마취가 필요하고 수술실에서 시행을 하고 출혈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혈을 잘 해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최소 침습적 치료, 얘네들하고 같이 어울리기에는 조금 수술 쪽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로리프트는 이렇게 생긴 기구를 이용해서 전립선에 두 개를 탁 설치를 해서 양쪽에 설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주는 시술이거든요.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유로리프트 시술을 했던 환자예요. 한 30g 중반 정도 됐었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결찰사가 있던 자국이 보이시죠? 물론 이게 폐색이 해소됐다고 요 내시경 사진만 보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막혀 있지는 않죠. 보통 이 정도입니다. 환자도 해피했고 저도 해피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시술하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65세 남자분이셨고 전립선 크기는 35g, 탐질로신 0.4mg, 이 정도면 충분히 드시는 약 복용 용량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립선 증상 점수는 24점, 삶의 질은 괴롭다, 불만이다. 최대 요속은 한 자리 숫자 8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환자분은 타전 기능을 좀 보존하고 싶다. 시술을 할 당시에는 리줌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툭 튀어나온 왼쪽 오른쪽에 저것만 치워주면 될 것 같죠. 제가 기계를 삽입하고 빼는 장면만 편집을 했지 실제로 이거는 무편집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찰술을 하는 장비에는 버튼이 3개 있거든요. 1번, 2번, 3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장착이 됩니다. 화면의 오른쪽, 환자 몸에서는 왼쪽에 결찰사 하나가 이식이 됐고, 이제 기구를 바꿔서 새로 장착이 돼서 1번, 2번 진입해서 적당한 시점에 3번.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하우는 물론 필요하지만 환자나 의사에게 부담이 그렇게 큰 시술은 아니에요. 유로리프트 양쪽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나서 아까보다 훨씬 통로가 확보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환자분 수술하고 나서 한 달째 최고 요속은 수술 전에 8이었는데 15, 16까지 나와요. 환자분 굉장히 만족하셨던 그런 경우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론, 유로리프트가 좋은지 리줌이 좋은지, 유로리프트가 실망스럽고 사실은 일부 과도한 마케팅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